네, 안녕하세요. 면접 답변부터 스피치까지 여러분의 면접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쌤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필기 전형을 거쳐서 면접 전형까지 오신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기 준비하느라고 참 힘들었을 텐데 또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접 전형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3년부터 공무원 면접 강의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국가직 면접부터 지방직 면접, 또 군무원 면접 등까지 공직자들의 면접 전형에 맞춘 답변 정리와 더불어서 면접 스피치 코칭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면접 전형을 준비하면서는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정답이 있는 건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에서는 이 한 달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도 알아보고요. 면접 답변으로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순서로 꺼내야 되는지 답변 구조화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이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끔 면접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OT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면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이 질문 받으면 아마 면접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에서 20% 정도만 네,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에서 20%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근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면접 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0%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내가 면접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이 면접 전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독 면접 전형에서는 카더라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우수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더라, 답변 못하면 미흡 받는다더라,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카더라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면접 전형도 시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직 구급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인재인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겠다는 시험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면접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도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면접 전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할 말에 대한 말의 소재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소재뿐만 아니라 그 말을 공무원으로서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구조도 함께 배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면접 전형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작성한 면접 과제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관과 여러분들이 서로 대면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구술로 답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평정 요소에 기반한 평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감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조하긴 할 텐데요. 모의 면접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꼭 해보셔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면접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면요. 크게 공직 가치관, 그리고 직렬과 관련한 간단한 지식들, 그리고 정책, 그리고 역량,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인성과 가치관에 대한 답변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 면접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직 가치관을 이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정립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나의 마음 자세를 또 다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면접 과정을 준비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기시험이 끝나고 면접시험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월 8일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죠. 자, 그 이후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5월 17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으로부터는 2달 가까이 진행이 되지만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국가직 구급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두고 보면 조금은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두고 보면 조금은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직 구급 면접의 경우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면접 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대비하실 수 있다면 대비하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구급 면접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미흡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공시생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미흡병에 걸리는 분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면접 끝나고 나서도 이제 미흡병이 걸리시기도 하고요. 면접 보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도 미흡병이 걸리시긴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미흡이 얼마나 주어지는 거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미흡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답변을 못하면 미흡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다가 긴장해서 혹은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서 내가 답변을 못했다면 선생님 저 미흡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면접 준비에 대한 완성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면접 전반에 걸쳐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면 사실은 면접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겠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미흡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잘 준비했고 다른 질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준비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긴장이 돼서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잘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흡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미흡병 걸리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이거 미흡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질문과 마찬가지로 면접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완성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면접의 평정 요소 중에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과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 부분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긴장이 돼서 어쩌다가 딱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흡을 주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미흡과 보통과 우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직 구급 면접에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잘하면 우수,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흡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를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우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통은요, 우수와 미흡 이외의 모든 경우를 대체로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 지원생들이 다 보통을 받게 되시고요.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에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나 또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서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미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수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커트라인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 면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난 우수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수를 받게 되면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필기 그 합격 커트라인 1배수 이상에 있는 분들이 우수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우수에 대해서도 수많은 카더라가 있습니다. 일단 우수에 대한 카더라는 미흡과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무원 면접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되는지를 잘 보고서 그 평정 요소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공무원 면접의 평정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두 번째로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세 번째로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로는 예의 품행 및 정실성, 다섯 번째로는 창의력과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평정 요소에 맞춰서 내가 충분히 나의 준비 자세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답변의 내용은 물론이고 모의 면접 과정을 통해서 면접 말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9가지 구급 면접이 어떤 순서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당일 면접장에 도착하게 되면 우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석 확인과 면접 시험 응시 요령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크게 2가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 시험 평정표 작성이 있습니다. 자, 이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 과 관련하여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쪽에서 예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고 이 면접 시험 평정표는 2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2매라는 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면접위원이 2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위원 2분에 그리고 여러분 1명 2대1의 면접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면접 과제 작성이 끝나게 된 이후에는 장소를 한 번 더 옮기게 됩니다. 옮겨서 5분 발표 과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별 응시 순서에 따라서 별도의 장소에서 5분 발표 과제를 검토하게 되는데 5분 발표 과제인데 검토는 10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5분인데 10분 동안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분 발표 과제 검토하실 때는요, 내용을 줄글로 막 길게 쓰기보다는 내용 구조화에 따라서 개조식의 형태로 간략하게 메모하는 형태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는 형태가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현장에서 10분의 시간 동안 충분히 내용을 풀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예제를 좀 풀어보고 내 생각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면접 준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때 여러분 걱정하시는 게 5분 발표 과제 검토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이 발표 과제 쓴 것들을 내가 외워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5분 발표 과제는 여러분께서 소지하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시간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요,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면접실에 입실하기 직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신분 확인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응시표와 신분증 제출해서 본인 여부 확인하게 되니까 당연히 면접 보러 가실 때 신분증 챙겨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입시를 하게 됩니다. 입실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손에 면접 시험 평정표도 있을 거고요. 5분 발표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시험 평정표를 입실하고 나서 내 기준에서 오른쪽에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에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면접은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가장 먼저는 5분 발표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5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5분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서너 문제부터 많게는 5개, 7개 정도의 질문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또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경험 상황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험 상황 면접 총 20분 내외로 진행이 되는데 경험 상황 면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작성했던 경험 상황 개인 면접 과제 작성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9가지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의 평정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서류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작성하시는 평정표의 모습인데요. 가장 위쪽에는 본인 필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에는 평정 요소와 위원 평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위원께서 여러분들의 면접 전형을 살펴보고 기재하시는 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쪽에 본인 필적과 자필 서명 부분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형 상황 면접 과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형 과제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항이 현재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 과정에서 작성할 내용을 함께 미리 연습하고 잘 암기해서 가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문항을 살펴보게 되면 공무원 임용 이후에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를 기술하고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한 노력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접 과제를 작성하실 때도 줄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개조식의 내용을 구조화해서 적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근무하고 싶은 부처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부처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나 근거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죠. 더불어서 담당하고 싶은 직무도 함께 기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직무나 그 부처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나의 지식적인 측면, 나의 기술적인 측면, 나의 태도적인 측면, 이 세 가지의 면에서 내가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경험 사례나 노력 등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NCRG라고 해서 왜 맨 첫 장에 적게 되면 밑에 부분에 같이 적어지는 감압지가 있죠. 그러한 용지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글자를 너무 많이 틀리거나 하면 면접위원이 받았을 때 그 문서가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적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황형 과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상황형 과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 직렬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경험형 과제는 전 직렬이 공통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산직의 상황형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직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는 전산직이고 귀하가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담당 주무관이다. 자, 그런데 서버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의 접속이 아니라 웹 스크래핑 프로그램 사용 폭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해당 시스템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이 서비스를 차단해야 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겠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 담당 주무관이라면 이러한 직무 상황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기재하라는 그런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에 출제됐던 과거 기출 질문 살펴보게 되면 귀하는 국립대학의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담당 주무관이다. 현재는 급식업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A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급식 품질이 나빠져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A업체는 그동안 일정 수익금을 해당 학교에 기부하고 있는 기업이다. 반면에 신규로 진입한 급식업체 대기업 B업체는 품질 면에서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선호도가 높다. 장관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A업체로 재계약을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직무 상황에서 내가 담당자라면 어떻게 이 업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기술하라 라는 그런 주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재 방법도 구조화를 통해서 내가 대처를 어떤 순서로 할 건지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당연하게 줄글로 기재하시는 것보다는 개조식 기재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에서는 추후 이 개조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강의 잘 참고해서 연습 많이 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셨던 그 주제를 어디에 기재하냐면 여기 있는 이러한 형태의 NCR 감압지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두 장이 되어 있는 거죠. 면접위원 두 분에게 드려야 되니까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하실 때 좀 이렇게 좀 굵은 펜으로 꾹꾹 눌러서 잘 보이게끔 기술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볼펜으로 좀 꾹꾹 눌러서 쓰는 연습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작성이 완료되면 일괄 수거해서 면접위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그 개별 면접 진행을 할 때 5분 발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오고 가죠. 그 질문들 오고 갈 때 여러분들이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후속 질문들이 또 연결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는 5분 발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 발표가 5분 동안 혼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걱정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을 꽉 채워야 되냐, 5분을 꽉 못 채우면 또 미흡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물론 5분을 꽉 채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대체로 5분을 꽉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부에는 5분이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면접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죠. 공직 가치관, 관련한 직렬 지식, 여러분들의 인성 및 가치관, 정책 이슈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5분 발표의 내용도 분명히 더 풍부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직 9급 면접에서의 5분 발표 주제는 대체로 공직 가치관과 관련한 질문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질문지를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지시문과 그리고 밑에 어떠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5분 발표의 경우에는 아까 개별 면접 과제처럼 별도의 작성지를 여러분들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시받은 질문지 내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5분 발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면접 진행 방식에서 제가 5분 발표 작성이라는 표현이 아니었고 5분 발표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셔야 되고 또 쓸 수 있는 칸의 영역이 이렇게 A4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밑단에 조금 간단하게 기재하는 형태로 실제로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음에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자세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내용을 보니까 한 공무원이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 공무원 외에도 120여 명의 공무원을 적발했으며 고위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급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공직가치와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나의 생각들을 여러분께서 5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 내용은 당연히 내용 구조화를 거쳐서 기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서본결에 각각 어떤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우리의 면접 강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작성의 예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무작정 쓰려고 하면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작성 예시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서 머릿속에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셔가지고 면접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귀하는 A시의 교통정책 담당 주무관이다. A시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다. 하지만 타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해당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면 사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직 9급 면접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정리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면접시험 평정표 제출하셔야 되고요. 자, 5분 발표와 경험 상황 면접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5분 발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지하고 그리고 착석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가끔 발표다 보니까 이 발표라는 글자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5분 발표에 대해서 일어서서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종이를 이렇게 들고 그 종이를 보면서 발표하는 형태니까요. 그렇게 많이 긴장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표에 이어서 경험 상황 면접 진행이 되고요. 자, 이때 여러 가지 유형의 질의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공직 가치관과 관련한 질문, 인성 및 가치관과 관련한 질문, 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질문,
질문, 상황에 대한 질문, 여러 유형의 형태의 면접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리스트업해서 차근차근 대비하실 수 있도록 워크북 제공해 드릴 테니까 워크북을 성실하게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정은 5개의 평정 요소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5개 평정 요소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잘 대비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냐, 복장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상 면접장에 도착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정장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정장을 반드시 입어라 라고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간단한 영상 한번 보면서 어떤 옷차림을 권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면접장에 내가 그동안 작성하면서 준비했던 준비 자료를 좀 들고 갈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작성이나 검토를 할 때 미리 준비한 자료는 참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5분 발표 작성할 때 핸드폰 검색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검색 안 됩니다. 도착하시면 면접 끝날 때까지 전자통신기기는 사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경우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국가직 9급 면접 복장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은 그 인사혁신처에서 함께 제공을 해주셨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캡처 화면본입니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모든 복장이 다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막 반드시 막 면접 복장을 사느라고 돈을 쓴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정하게 나의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이라면 그 어떠한 옷도 괜찮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끝나게 되면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수, 보통, 미흡의 단계로 평가가 되게 되고, 자, 우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성적 순위 관계없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의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이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는 미흡의 경우 필기시험의 성적 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상, 우수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공무원 인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서 꼭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공무원의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인재상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고요. 크게 4가지 형태로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중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의 인재상이다. 또 적극적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 또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의 인재상이다. 또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된 공무원의 인재상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인재상의 기준은 앞으로 공무원이 채용되는데, 그리고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또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승진하는데, 보상을 주는데 등 공무원의 인사체계 전반에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해당 보도자료가 당해년도 2월 21일에 나왔던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러한 인재상이 우리의 채용 전형에 언제 적용이 되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마지막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인재상이 반영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개정안을 의견 수렴한 후 별도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이 개정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죠? 당해년도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겠죠.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당해년도에 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에서 어떤 키워드를 같이 녹여내면 더 좋겠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과 5분 발표 내용에 함께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저희는 모든 국가직 9급 면접의 간단한 준비 방식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미흡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비 과정을 통해서 국가직 9급 면접에서 꼭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